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초봉 6천까지 면접 9개 보고 8개 붙은 팀원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졸업생이고 구직 기간은 사실 이제 한 주 정도 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졸업하기 전 한 2주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팀노바에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대부분. 실제로 졸업생들을 써보고 그 회사 그 대표분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이 친구들을 먼저 컨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9개를 봤는데 5개는 이력서를 쓰고 이제 면접을 본 회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력서를 안 쓰고 그냥 미리 연락 와서 제가 연결을 해준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된 회사는 5,700으로 이 김태희 팀원이 일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는 연구소에서 면접 볼 때 보니까 이 김태희 팀원 있죠. 졸업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대표님이랑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있어요. 이 회사는 뭐 직원 한두 명 있는 회사는 아니고 한 20명 넘는 그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회사 소개서 같은 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워낙에 저희가 회사명을 공개하면은 그 회사에 전화 걸어서 해코지 하려는 이상 아저씨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나이가 한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신변보호 위해서 회사명 공개하진 않는데 굉장히 어떤 비전 있고 꽤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테이가 가서 잘 살고 있나 궁금했는데 이 친구가 일을 열심히 잘 하고 대표님의 신임을 얻으니까 이제 팀노바 친구들 진짜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한테 그 또 뽑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이 친구 진아 팀원이라고 이번에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5,700 정도로 이 회사에 가게 됐어요. 팀노바 팀원을 한번 뽑아보아서 그 퍼포먼스를 느껴본 회사는 팀노바 팀원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아는데 팀노바 팀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써보면 압니다. 실제로 이런 후기도 있어요. 이제 정수도 이제 졸업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친구인데 연봉 인증차 연락을 줬어요. 제가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학생들은 그 사람들이 막 팀노바 다 사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다 하나하나 검증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여기서 듣고 실제 현재 시장에서 인정을 너무 많이 받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팀노발 도와주려고 졸업생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 졸업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 수백 명인데 저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른 팀노바 팀원도 있었는데 대표님이 다른 사람들 면접 보고 오시면 팀노바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시고, 다른 개발자님도 여러 회사 다니면서 다양한 개발자를 만났지만 팀노바 출신 개발자들은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하죠. 테이 팀원이나 정수 팀원이나 실제로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9개 중에 8개 붙은 팀원인데 6천도 약간 다 괜찮은 회사였어요. 나머지 한 개 그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힘든 게 보다 그냥 나왔어요. 너무 무례하셨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건 기분 진짜 나쁘겠다 할 정도로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회사는 그냥 저 안 보겠습니다 나온 거죠. 이미 5천 한 300에서 6천 사이로 8개가 붙은 입장에서 그 막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 회사는 갈 생각도 안 들었겠지만 굳이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세상이 약한 사람들한테, 특히나 신입 개발자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가진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뭐 진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붙은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아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경력자들한테 또 그렇게 무례하게 안 해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좀 약한 이런 사람들이,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최소한 본인도 근로자인데 뽑는 사람들도 근로자일 텐데,
그렇게 좀 무례하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적나라한 얘기가 많아서 이 영상은 다 공개를 못하고 이제 끝에 인사하는 부분만 제가 찾아서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어, 좋은 경험 했어. 더 안 좋은 경험 조금 한 두세 개 더 안 좋은 데 더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안 좋은 데도 좀 보고 해야 사람이 손때가 좀 묻어야, 그래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 너무 좋은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너 좋은 것만 계속 보면 되니까. 그래, 그 이후에 좀 이상하면 빨리 나와버리면 되니까. 근데 단호하게 잘했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좀 무례한 회사에 그런 게 나온 거 잘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상은 없어. 굳이 뭐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고, 아, 그냥 저랑 타입이 안 맞으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그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느끼는 게 있겠지. 안 해버리면 돼. 요새 MZ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얘네들한테 감히 그렇게 그런 갑질 느낌 딱 나면 애들 다 바로 쌩 까는데. 애들 존나 무서운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잘했네. 이제 더 하는 거는 지나가 지금 마지막 입새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기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좀 아파서서 그냥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지나가 이제 친구들한테 해줄 얘기. 오래간만에 또 졸업생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또 해줄 얘기 딱 조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팀장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휴식했던 기간도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게 팀장님을 믿고 이 팀노바 커리큘럼을 끝까지 하면 그냥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님들도 뭐 힘든 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냥 잘 버티셔서 수료하셨으면 좋겠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해? 진짜 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네, 저는 후회 없습니다. 그래, 9개에서 8개면은 진짜 기분 좋겠다. 자존감 많이 높아졌겠다. 그치? 네네, 나한테 혼날 때,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혼날 때만 해도 막 울기 직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9개 붙어버리니까 또 그 혼난 거 아무렇지도 않지? 아, 네네. 인생이 그래. 연봉 계약서에 높은 연봉 찍히면 기분 존나 좋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아마 진아 자신감 진짜 많이 커졌을 거야. 왜냐면 필드에서 나를 좋아하잖아. 필드에서 나를 좋아하는 게 그게 진짜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막 돈 주고 그런 것도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냥 진아 씨 되게 잘하시네요. 진아 씨 뭐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거 칭찬해주고 이런 거에 사람이 뽕을 맞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졸업 전에 많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칭찬해주는 게 아니고 현업에서 그 칭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는 좀 하기 힘들더라고. 아무튼 아마 자존감 많이 높아졌을 거야. 자존감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자신감 없을 정도로 실력 구리고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실력 되게 좋은 편이니까 좀 자신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왜 그러니까 아파서 이래서 건강이 중요해. 좀 아프고 그러면 사람이 괜히 자신감이 없어진다. 근데 그게 약간 어쩔 수 없대. 신체 그런 게. 근데 이제 뭐지 운동도 막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고쳐야지. 허리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해야지. 제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그 진아 팀원이 좀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지고 잠깐 저렇게 된 거지. 사실 이 친구가 더 욕심냈으면 더 고연봉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왜냐면 그 연봉에 되게 어렵지 않게 낭낭하게 그냥 잘 붙는다는 거는 그냥 뭐 그 이상 연봉도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팀원들도 되게 잘 됐고 서로 같이 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은 이제 약간 원하지 않게 약간 갈라파고스적으로 약간 그 팀노바 그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그렇게 막 긍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들끼리 소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양산해내는 그런 개발자들은 B2B에서는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대결이 아니고 그 서로 이제 협력 관계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업에서는 지금은 애초에 졸업생이 미리 컨택을 해버려가지고 시장에서 이 친구들을 컨택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런 현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전에 면접이 좀 많이 잡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고 그 안 잡혀도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막 팀원들이 막 더 뽑으려고 졸업생들이 더 많이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졸업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부에서만 내수 시장에서 그냥 소비되는 느낌? 그래서 외부에는 잘 노출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들이 한번 뽑아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개발자가 원하는 시장 수요랑 개발만 한 사람이랑 사업가의 시장 수요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경제학 박사들을 많이 뽑잖아요, 요새.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왜 경제학 박사들을 많이 뽑을까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이 의외로 되게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석이 아니고 현실적인 분석력이 경제학자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분야 같은 IT 업체지만 경제학 박사들을 막 뽑을 정도로, 정말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해야 되나? 사업가들은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인재들을 많이 포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뽑아보면 다른 그러니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IT 업계 그냥 처음 하자마자 난 창업해야지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IT 업계에서 나름 뭐 기획자로 일을 하셨던지 뭐 여러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풍부한 경험들이 쌓인 사람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는 거라서 개발자를 어느 정도 보는 눈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비개발자더라도. 근데 내가 봤던 개발자들과 퍼포먼스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다른 개발자들은 내가 뭐 저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다른 건 안 할 거예요, 다른 개발자 뽑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팀노바 팀원들은 필요하다면, 그게 지금 기업의 방향에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요 정도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일정을 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팀원들의 특징이고, 애초에 제가 전공을 두 개 했잖아요. 제가 인터넷 그러니까 웹 서비스 관련된 전공 하나랑, 그 다음에 또 게임 공학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게임 공학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똑같이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컴공 수업을 되게 많이 듣기도 했었고, 제가 약간 좀 자발적 뭐라 그랬지? 자발적 아싸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저는 게임 공학 수업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컴공이나 게임 공학이 비슷해요. 거기서 게임 수학이랑 좀 게임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을 좀 더 쓰느냐, 뭐 서버를 만들더라도 게임 서버, 그러니까 똑같이 소켓 서버 쓰는데 TCP/IP, UDP를 쓰는데 게임 쪽에 더 특화돼서 만드느냐, 이 차이거든. 그래서 사실상 근원이 똑같거든. 그래서 뭐 두 가지를 하고 뭐 현업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4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진짜 이 친구들이 좀 더 빠르고 핵심만 딱 뽑아서 딱 알려주면 뭘 하든지 이제 엄두가 나게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재시켜 놓고 교육을 하면 블록체인이든 어떤 분야든 내가 안 해본 분야들에도 새롭게 할 수 있지. 근데 숙련된 개발자들은, 현업에 있는 꽤 잘하는 개발자들은요, 말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1인분 이상 무조건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른 분야 해도 네, no problem 이러면서 그냥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오래 생존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편한 건데,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것만 이제 급급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세계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는 이 안에서 갈라파고스 현상이 생기면서 팀노바 팀원 졸업생들이 더 뽑아가는 이게 과정이 더 심화되고 있고, 실제로 뽑아보면 그게 너무 심각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물론 이제 할 때는 트레이닝 엄청 빡세게 하지만 그래도 막 취업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누구나 다 취업은 되겠다, 다만 연봉 수준의 차이 이런 거지. 근데 솔직히 팀노바 졸업했다는데 지금 작년부터 5천 미만 자체가 없는데 누구나 5천 이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더 이제 좀 기도 살고, 그러니까 5천 이상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더 빡세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사실 뭐 연봉 좀 낮춰서 가면은 취업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취업 단 한 명도 안 시킨 적도 없고. 그래서 K 팀원도 비대면인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든 뭐 대면 수업이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이드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은 뭐 크게 뭐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최고 연봉이 한 명은 오프라인 출신이고 한 명은 비대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 비대면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둘 다 연봉 8천이고, 사실 자기 하기 나름인데 엄청난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 다들 그냥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개발을 우습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개발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좀 개발이 그냥 마치
그러니까 직업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제일 안타깝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국비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잘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국비지원에서 실제 생존율을 경향신문에서 낸 거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죠. 비전공자 3% 정도 수준이니까. 아무튼 좀 안타까워요. 현실이 참 냉혹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자존감 높아지고 환희에 차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고, SNS에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맨날 명품 사고 막 이렇게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잘난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식이 그렇게 잘 살면 부모가 개고생을 했을 거고, 학교 다닐 때.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번다는 건 그 뒤에 알게 모르게 되게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짜 운이 좋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진짜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빡세게 해서, 제대로 실력 갖춰서 자존감이 높아진 케이스가 거의 제 주변의 99%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연세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대 석사까지 따고, 서울대 학사 석사 따고, 그 다른 친구는 박사까지 따서 교수가 됐음에도 그 위치에서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고생하고, 그 고생을 좀 덜 하겠다고 얘가 교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교사도 만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퇴근 시간이 빨라서 그럴 뿐이지, 그 안에서도 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신경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느 분야든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선생님으로는 서울대면 최고 스펙이잖아요. 그것도 뭐 학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석사까지 있는 친구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또 그게 교수 친구도 정말 정신없게 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게 보거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아, 세상에 정말 쉬운 게 없고,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온 친구들도 정말 논문도 막 정말 빡세게 쓰고, 그렇게 해서 교수가 돼도 쉬운 건 없구나. 근데 그런 건 있죠. 상대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고, 아니면 삶의 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뭣도 아닌 사람들이 되게 잘난 사람들을 비꼬고 인터넷으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 되게 실력 없어 그러더라고. 온라인 그 방송을 하는데, 너 실력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실력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얘기를 해. 뭐 네가 실력 없으니까 PHP 가르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 근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이겨먹으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엔 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구나. 뭔가 기분이 나쁜 게 있겠지. 근데 팀노바가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팀노바가 뭔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서 배가 아픈 거. 이거는 질투고, 질투는 뇌에 고통을 느끼는 그 신경과 동일한 곳에 고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고, 이제 본인의 마음의 문제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뭔가 온라인에서 있는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은 고나리질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게 뭐 IT 업계 잔뼈가 굵은 게 아니고 굵은 뼈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프로로 20년을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가까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먹혀요. 그리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 좋아버리면 뭐 그냥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던지 말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삶이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남한테 고나리질하면서 살면 여러분들 늙어서 후회해요. 특히나 20대 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 보면 20대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도 높고, 그런 반면에 또 상대방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이게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쟤보다 못하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성향은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그런 것 대비 또 보면은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되게 많아 보여. 근데 그래서 저 때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 나 때는 좀 얘기를 하자면,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된다라는 마인드가 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앞세대는 그게 더 심했고, 근데 이제
그 뭔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SNS 엄청난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비교잣대로 하니까 옛날에는 사실 인터넷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조금 활발해지고 그때는 그냥 채팅 그냥 건전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유니트 꾸러기 하고 막 이런 때거든. 그때랑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지고 비교 대상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요만큼 노력하면 그래도 삶의 질이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너무 SNS에 너무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과 자꾸 그러니까 상위 0.1% 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버리니까 뭔가 다들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개발 쪽에서도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보통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참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익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나 살면서. 근데 이상하게 온라인에는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그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누군가 지적한다고 자기 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 어, 자기가 가진 부족한 면을 찾아서 성실하게 하는 거. 이게 인류 역사상 지금 기원 후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이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뭐 진짜 조선시대처럼 노비가 절반이 노비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반댁 거기 그냥 소유물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 요즘은 내가 학이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개발자는 노력으로 그러니까 고졸이든 중졸이든 개발 존나 잘하면 신경도 안 써요. 이쪽은 그게 그러니까 신경 쓰는 회사들도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는 회사 너무 많아서 굳이 아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그래요. 비전공자 친구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정말 또 잘 될 거고 건강 관리만 좀 더 잘해서 좀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는 뭐 옆에서 막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누가 칭찬해주고 어떤 상황에 칭찬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칭찬을 받았다는 게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 팀노바 뭐 거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게 회사가 너무 많고요. 회사가 막 수십만 개고 그리고 회사가 수십만 개이기도 하고 개발자 자체도 실력에 따라서 워낙에 그 차별하는 게 되게 심해요, 이쪽이.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게 심하고, 그리고 그 경영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라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이득 떼면은 무조건 그냥 다, 어떤 조건이 상관없이 원하는 개발만 할 줄 알면 그냥 뽑거든. 이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본 거야. 20년을 지켜보고 나서 느낀 게, 그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졸인데 차은우야. 뭐 아니면은 중졸인데 뭐 블랙핑크 뭐 그 중에 하나야. 뭐 리사야. 뭐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느낌이랑 비슷해. 저 사람이 중졸이든 뭐든 저 아이돌을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돌들은 조금 너무 강한 비교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개발자 시장 안 좋고 막 베트남 개발자 치고 올라오고 힘드실 텐데 진짜 속는 셈 치고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한번 믿고 우리가 기존에 내가 해봤자 뭐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 다른 직업 찾아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좀 생각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오래 롱런할 개발자가 되려면 좀 복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해보지 않던 개발 공부도 같이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의외로 내가 기존에 했던 개발 쪽 내가 담당한 플랫폼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